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우선 일단 이분 인사드리고 어떤 일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모성은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라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포항 지진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우선 지금부터 6년 전에 2017년 11월 15일 날 전대미문의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포항 북구 흥엽에서 네. 오후 2시 29분에 발생했는데 이 지진이 모든 국민들이 지진은 자연 천재지변으로 알죠. 예. 지금 이 지진 나는 모습인데요. 엄청난 지진이 났죠.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이제 지진은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재난, 천재지변. 좀 더 종교적으로 보면 신이 저주를 해가지고 뭐 인간에게 처벌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봤는데 이 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닌 인공지진이 많다는 겁니다. 인공지진이다. 네, 사람이 만든 거. 그 재난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땅을 파서 이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땅을 판다고 지진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땅을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석유 시추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가장 제가 오늘 얘기하고 한 것은 지열 발전을 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열 발전을. 네. 지열 발전을 어떻게 하길래 지진이 납니까?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시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거 조금 확대 좀 해주세요. 위로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지열 발전 구조인데요. 이걸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위에 지상입니다.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서 조금 위에 보세요. 쭉 들어가면 이 밑에 뜨거운 데예요. 마그마. 마그마 핵 쪽으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죠. 밑에 들어갈수록. 4.3km를 팠어요.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이 공으로, 이 주입공이라 그럽니다. 생산공 주입공이라는데 물을 넣으면 이 속에 들어가 뜨거워지겠죠. 그럼 찬물이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물이 들어가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이제 지열 발전인데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물을 집어넣어서 이 공극을 넓힙니다. 이 속에 이제 여러 물이 저장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빡빡하게 보이는데 이 저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것과 합쳐지니까 이게 폭파가 일어나고 또 수압 파쇄를 하면서 이게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물러서 조그만데 지진이 발생하냐, 지구가 흔들리냐. 이거 뭐 핵이 있어요. 급소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급소가 있듯이. 마그마에도 급소가 있고. 땅 속에도 급소가 있는데 그걸 단층이라 그럽니다. 단층.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수박 화채 먹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름에 큰 얼음을 사와가지고 깼는데 뭘 넣겠습니까? 바늘을 갖고 톡톡톡 치면은 그 큰 얼음이 쫙쫙 깨졌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급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데 활성 단층을 건드린 거죠. 활성 단층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배워도 지구과학 시간에 다 가르쳐 줬는데 저희들 세월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기억날 겁니다. 화산도 활화산, 휴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단층도 활성 단층이 있어요. 그건 건드리면 이제 활화산 같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게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을 하느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막 냅다 뚫고 저거 발전을 함으로 해서 인공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흉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셨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죠. 이 사업은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시절에 시작이 된 겁니다. 정부 때. 허가가 났고 물주입을 처음 하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물주입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물주입을 하면 필연적으로 지진이 납니다. 필연적으로.
지진이 날 걸로 왜 저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진도 작은 지진, 미세 진동이라는데 그건 미세. 넘어갈 수 있는데 유감 지진 또 위험한 지진 되면 스톱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게이지가 딱 나와 있어요. 교통 신호 체계처럼 신호등처럼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그 스톱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2017년 4월 14일 날 물을 집어넣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2017년 3월 말에 구속됐어요. 3월 말에 3월 30일 날 구속됐어요. 구속되자마자 물을 집어넣고요. 그때 됐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는 물을 넣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났어요. 규모 3.1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신호등에 불이 이 시스템 자체에서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럼 스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부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스톱이 탁 됐어요. 그 뒤로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어요. 출범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선거 공약이 탈원전, 원전 폐기입니다. 그렇지. 원전 폐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열 발전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탈원전을 하려면 그냥 탈원전이 되는 게 아니고 대체 에너지를 그게 이제 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그다음에 지열 발전도 있고. 그렇죠. 그 4대 신재생 에너지인데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조력, 지열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지열 발전은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포항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단 한 곳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7월 24일,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월 24일에 백인규 장관, 산업부 장관이 처음 발령받습니다. 임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선거 캠프에 공약, 특히 탈원전 공약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입니다. 64년생. 그런데 이제 바로 1기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죠. 그게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날 임명하는 날 바로 탈원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8월부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물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들어가는 거죠. 물을 넣어서는 안 되죠. 이제 절대 넣어서는 안 돼. 절대. 그러면 여기 담당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런 걸 아니까 물 넣어서는 안 됩니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죠. 여기 지열 발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중간 과정에 에너지 평가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함구하는 거죠. 왜요? 새 정부가 최고로 무겁게 갖고 나오는 것이 탈원전이니까. 원전 폐기인데 반대를 못했구나. 그렇죠. 설마 뭐 그 정도로 되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마 그게 뭐 더 크게 나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넣었어요. 물을 넣고 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가 그때 몇 명 죽었어요? 사상자가 375명이 나왔어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한 사람인데 다친 사람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기도 한 사람인데 이제 상해자가 많죠. 많은데 근데 이거를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 11월 16일 날 시민들이 민사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했어요. 이게 시민들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위자료를 내놔라. 정부가 국가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넣었으니까 우리가 시민이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시민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는 배를 탔지만.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포항 시민이 승소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위자료 200만 원, 3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상 최대의 집단 소송 규모고 대한민국 최대의 집단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1인당 저렇게 되면 1인당 300만 1조 5천억 원 되죠. 엄청나네. 1조. 그래서 1조 5천억 원 지불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심 선고 결판이 났고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가 있어서 이제 최종은 얼마가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희들은 성소 유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진이 난 지 6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잘못됐다고 발표됐어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어요. 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회가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검찰에다 수사 의뢰까지도 했어요. 심지어 시민들이 지금 소송에서 5년 1개월 만에 이겼어요. 예. 민사소송에까지 이겼어요. 근데 책임자 처벌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사회 정의가 없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책임자 처벌이 안 됐군요. 그렇죠. 자, 그럼 책임자 처벌을 해야죠. 누가 되든 해야 되는데 고작 감사원에서 또는 여기 사는 게 경고 정도 하위급 공무원, 뭐 사무관, 뭐 이런 사람들 공무원의 경고 정도 주는 그러면 거예요. 이 대책본부에서는 누가 책임을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누가 책임? 저희들 이제 그래서 지난 1월 16일 한 2주 됐죠. 예. 서울중앙지검에 예. 서울중앙지검에 예. 요건 잠시 띄워놓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예. 이 고의예요. 알면서 넣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최고 책임자를 그거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뭡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이게 보십시오. 판결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모성은입니다. 예, 원고 선정자이고 쭉 집단 소송이네. 예. 예, 원고. 우리가 이제 이 소를 제기해서 이 판결이 났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사 소송이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무슨 내용? 예, 조금 보세요. 지진 규모 2.0을 적생 단계의 기준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호등 체계를 수립한. 아까 얘기했던 빨간불 나온다. 빨간불 중지되는 거예요. 수리 자극팀에 경고하고 중단시키는 거예요. 네네. 밑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밑으로 한번 보세요. 좀 내려주세요. 조금만 밑으로요. 예. 이걸 보세요.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2017년 4월 17일 지진 발생 사실과 아래 표의 신호등 체계를 보조 참가인 한국에너지평가원을 통해 산업부에 정부에 보고한 겁니다. 보고까지 했어요. 이미 보고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이랬는데 산업부는 정부는 이걸 안 들었다는 거죠. 산업부 장관이 누구죠? 백운규. 최초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공약을 아부하느라고 네. 이 무리하게 그렇지. 이런 거를 무시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판결문에 이게 나온 거면 제 주장이 아니고요. 탈원전의 피폐. 이거는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 네. 이걸 판결문에 그대로 실었어요. 네. 산업부 분명히 나왔죠. 산업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를 줄여서 애기평이라고 그래요. 산업부는 2013년 3월 유발 지진 관리 필요성과 해외 지열 발전 중단 사례, 외국의 지열 발전 중단 사례 많아요. 이게 비슷하게 지진 나면 스톱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4월 아까 얘기했던 4월 규모 3.1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도 유발 지진이 아닌 즉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 위험도를 분석도 안 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판결문에 나온 거네요. 판결문에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해서 우리 시민 원성고가 승소한 겁니다. 예. 이게 민사 소송인데. 근데 그럼 형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책임 처벌을 책임자 해야죠. 처벌이 돼요. 근데 그 책임자는 누구로 보시는 그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하고 산업부 백운규 장관 두 사람을 제가 최고 책임자로 해서 고소 및 고발을 했습니다. 예, 고소 및 고발을 다 했습니다. 그럼 예. 이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네. 한번 요걸 그 아까 지열 발전 사진을 한 번만 다시 띄워 주십시오. 거꾸로 지열 발전소 사진. 예, 이거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한번 보여줘. 그렇죠. 여기요. 네. 물주입한 거예요. 이게 사실 물주입은 박근혜 정부부터 했단 말이에요. 2016년부터 1차 물주입을 했어요. 하니까 조금씩 지진이 발생해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차 물주입을 했어요. 처음에 3,000톤, 225톤 주입을 했고 또 지진이 좀 발생했어요. 1차 주입, 2차 주입. 3차 주입이 4월 14일이에요. 2,800톤을 주입을 하니까 규모 3.1 엄청난 큰 3 이상 돼버린 큰 나이 수답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유감 지진이라 해서 이거는 수동해야 되는 수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월 15일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중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아까 백운규 장관이 며칠자로 들어왔다 그래 7월 24일 들어왔다. 8월 7일 날 7일부터 14일까지 들어오자마자 4차 주입이 되는 거예요. 1756톤이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 그때는 즉시에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다 안 하니까 더 해서 더 많이 넣어가지고 또 오버를 하는 거예요. 2,300톤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5일 5.4의 포항 북구에 포항 촉발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들어보셨습니까?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죠. 예. 미필적 고의는 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옥상에서 벽돌이 있는데 어디 치울 데가 없어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 밖으로 버리려고. 밖에 사람이 지나가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사람이 맞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아버리면은 죽었다. 그럼 살인죄가 돼요. 미필적 고의. 그게 미필적 고의죠. 고의다, 고의. 예. 널 죽여야지 하고 죽이는 건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알면서도 하는 거. 행위를 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죄예요. 그래서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번에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네, 네, 살인죄죠. 예. 와. 예. 문재인과 백운규를 고소한 장관,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월 16일 고발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날 금년 1월 16일. 그렇죠. 예. 불과 2주 예, 좀 더 됐죠. 그런데 그 다음 날 17일 날 예. 민주당 국회의원 3사람이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기자회견을 뭐냐면은 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모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그 지진 때문에 순항이 연기된 그런 사건 아까 사진이었고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그리고 의장 모성은 문재인 대통령 고발 취소하지 않으면은 당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 법적 조치를 아, 문재인. 하겠다. 저에게.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 누구냐면은 노원병입니다. 노원병. 아, 서울 노원병. 노원병. 예. 그다음에 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양천을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시민사회 수석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김영배 성북갑이에요. 성북갑. 이 사람은 민정비서관을 했어요.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명이 줄을 서가지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저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부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 가만 안 있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바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사위, 전 사위가 네. 특채 의혹 때문에 수사를 성모 씨, 받는데. 이스타 그렇죠. 항공. 예. 그런데 중기부 장관을 소환했어요. 예. 그날 똑같은 날. 그러니까 30명의 국회의원들이 친문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3사람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걸 그대로 예.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자료도 봤는데 검찰이 수사할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뭐 좀 심한 게 아니냐 정치 보고 이렇게 나가요 말을. 근데 힘 있는 검찰에는 그런 식으로 꼬리 내리고 한껏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에게 힘과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준 거 아닙니까? 네. 이 국민이 준 국민에게 주인에게 오히려 국민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우습게 보면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실상입니다. 야, 그러네요. 어떻게든지 이제 문재인이 여기 연루됐고 백운규가 연루됐고 고소당했으니까 이게 터지면은 이제 총선 앞두고 큰일 나겠으니까 아마 역공으로 입을 닫게 하려고 그런 협박을 한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발생했군요. 다시 얼마 전에 일입니다. 지진은 몇 년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물고 물리는 16일, 17일 사이죠. 16일, 17일 사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23일 날 제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고 저도 자유우파인데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추가로 네. 촉구를 했죠.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니네들 3명 이름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이렇게 5번을 외쳤어요. 사과해라. 사죄해라. 엎드려 와서 사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민을 물러보냐. 시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국민들이. 제가 그렇게 23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문재인과 백운규의
그 알고도 이런 지열 발전을 무리하게 탈원전이라는 억지 춘향을 하려다가 지열 발전의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성은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